네, 자, 이번 시간 부가가치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업자, 그 다음에 특징, 그 다음 납세지 해서 교재 304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 하겠고요. 여기서부터는 출제율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한 70%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분량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우선 부가가치세 사업자, 사업자 구분은 크게 뭐 법인 사업자, 일반 사업자,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 세 개로 나눈다고 지난 시간에 잠깐 비췄죠. 자, 구체적인 기준이 일반 사업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400만 원 이상.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는 그 이하,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 이렇게 했을 때 간이과세자로 구분을 하고요. 요게 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많이 어려워지니까 요 일반 과세자들을 요 4,800만 원을 조금 더 올려서 뭐 한 6천만 원, 뭐 7천만 원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거기까지는 간이과세자로 할까 지금 국회에서 의논은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요거는 아마 금년 하반기라 가봐야 어떻게 결정이 날지 일단 강의는 찍고 혹시 뭐 조금 조정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동영상 밑에다가 수정사항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 과세자는 보통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지난 시간에 앞에서 배운 거 있죠? 컴퓨터 공장에서 사와서 판매할 때. 자, 매출세액은 매출액의 10%, 그 다음 매입세액은 매입액이 10%입니다. 교재에는 그냥 매입세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헷갈리면 요거 괄로 추가로 요거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교재에는 요거 수정 좀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게 하면 요게 납부세액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간이과세자는요, 영세한 사람들이니까 조금 더 혜택을 줘야 되겠죠. 세금 부담이 없도록. 제가 국세청 자료를 보니까 간이과세자 중에 연간 매출액이 3천만 원 이하는 세금은 거의 제로입니다. 납부하지 않고요. 3천만 원 이상 4,800만 원까지도 전체 자영업자, 영세 자영업자 중에 한 2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주 영세한 뭐 자영업자들은 거의 7, 80%는 세금을 단 1원도 안 내고 그렇게 국가에서 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여기는 어느 만큼 배려를 해주냐면 보통 매출액에 대해서 특히 간이과세자는 매입세 공제 받을 게 없습니다. 이게 없다고 전제하고, 왜냐하면 장부를 또 작성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매출액에 대해서 자 10%를 곱하는 게 아니고 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먼저 곱하고 거기에 10%입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다음 화면에 나오는데 가장 적은 건 5%고 가장 많은 건 30%입니다. 자, 예를 든다면 여기 일반 과세자는 매출세액이 뭐 80원이라고 가정할게요. 매입세액은 30원. 그럼 빼면 50원 세금을 내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입하면 매출액이 물론 이거보다는 적어지겠지만 만약에 매출세액이 80원. 매출액에다가 10% 했을 때 그러면 요 80원의 매입세 공제세액을 빼는데 여기다가 중간에 업종별 부가가치를 또 해서 가장 최대치 뭐 부동산 임대 기타 서비스업이 30%입니다. 곱하기 0.3 그러면 240원, 24원이죠. 24원. 24원에 곱하기 10%에 0.1 그러면 2.4원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기본적으로 증빙서류 있는 것 중에 혹시 빼줄 거 있으면 요거 뺍니다. 그러면 자 일반 과세자에 비해서 세금 부담이 엄청 줄어듭니다. 이게 최대치예요. 여기서 또 줄어듭니다. 그래서 같은 매출액을 가지고도 자 달라집니다. 자, 공제세액은 세금 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그러니까 여기는 매입세액의 10%, 매입액의 10% 했는데 자 매입액이 똑같은 3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아까 부동산 임대업 0.3 그러면 얼마예요? 90원. 그러면 낼 게 없죠. 세금이 거의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가버리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고요. 시험 문제는 과세자 말이 자 헷갈리네. 간이과세자 기준이 얼마냐? 4,800만 원 이상이냐 이하냐 해서 미만일 때 간이과세자다. 그게 가장 핵심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중간에 한 번 더 곱해준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국세청에서 장부 작성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신고 납부도 1년에 한 번, 거기다가 아주 간단하게, 자, 그리고 세금도 적게.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자, 아까 이야기한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제일 적은 요 5%는 전기공사로 다니는 영세업자들 있죠. 가스 배달 나가는 그런 데도 있고, 증기, 수도. 자, 대기업 말고 영세, 그 대리점들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게 소매업, 음식점업, 이런 게 있죠. 요거는 10%를 곱해서 그 금액의 10%만 매출세액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제조업, 그 영세한 제조업들이 있습니다. 가내수공업 비슷하게. 거기는 20%. 그 다음에 건설업인데 4,800만 원 이하다. 요거 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부동산 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은 30% 해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이렇게 있다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거 암기할 필요 없어요. 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04페이지. 자, 확인학습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재화란 눈에 보이는 물건이죠. 재산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하며 영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영무라고 하는 게 용역을 말하는 겁니다. 용역. 그걸 한자용어로 아주 어려운 단어를 써놨는데, 자, 용역은 포함되지 않고 빼고 나머지 것들이 재화가 되겠죠. 맞는 말이고요.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비영리도요, 부가세 신고는 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게 뭐를 막기 위한 거냐면 이 사람들한테 비영리는 사실 세금 낼 건 거의 없어요. 근데 비영리 단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건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들어간 물건을 저기는 신고 안 하니까 매입세금에서 빼서 우리 그냥 납품하면 좀 깎아줄게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산서는 무조건 전자세금 계산서는 의무 발행이니까 세금 포탈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신고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재화 및 용역을 일시적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그 장터를 열어가지고 일회성, 이회성 하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 사업자 등록증 내라, 부가세 신고해라.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 신고도 안 할 뿐더러 조사 나가면 뭐 싸들고 가버리는데요. 뭐. 자, 그런 경우에 일시적으로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거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요거는 봐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간이과세자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5천만 원에 미달?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가장 핵심이 4,800만 원 이상이면 일반 사업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라 그랬죠? 요 기준이 잘못된 겁니다. 자, 요 문제가 출제될 당시에는 요게 3,6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새로 출제하게 되면 뭐 한 6천만 원 나오겠죠. 자, 그래서 잘못된 거는 4번이 잘못된 겁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자, 요게 시험 자주 나옵니다. 전산세무 2급에서도 종종 나오고요. 저희가 간만에 원가회계에서 암기할 거 몇 가지만 딱 지적했죠. 여기서는 부가가치세에서는 요거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부가가치세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해서 요 5개의 어떤 책에 보면 이거 외에도 또 몇 개 더 집어넣은 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 정도 뭐 영세율과 면세제도가 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보충 설명하고요.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자, 흔히 세금을 크게 나누면 국세와 지방세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 요런 국세, 법인세,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자, 지방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들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접세냐 간접세냐. 자, 우리 연말정산에서 월급쟁이들 소득세 신고하죠. 그거는 직접 그 개인한테 부과하는 겁니다. 직접세. 근데 요거는 간접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왜냐? 신고하는 부가세를 납부하는 납세 의무자는 여러분들 24시간 편의점 사장님이 부가세 신고해요. 근데 그 부가가치세는 물건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결국엔 누가 납부하는 거다? 최종 소비자가 이렇게 주는 거예요. 물건 가격에 포함해서.
그래서 납세 의무자와 담세가라고 돼 있네. 담세자,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최종 소비자가 서로 다르다. 이런 경우에 간접세. 근데 소득세는 직접 벌어들이는 사람이 직접 세금도 연말정산에서 내니까 그거는 직접세고요. 그 다음에 일반 소비세. 모든 재화 용역 공급에 다 과세 대상입니다. 단 면세만 부가세가 없습니다. 자, 뒤에 이제 면세 배울 겁니다. 자세히 나올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전 단계 세액 공제. 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납부할세액 구했죠. 자, 여기서 매입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거기에 이익 붙여서 팔죠, 유통업들. 그래서 얘가 전 단계입니다. 이거 다음 단계고. 매입해서 판매.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니까 전 단계를 공제하는 방법,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비지국 과세. 자, 외국에서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하고 그러는데 소비되는 나라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합니다. 안 그러면 그쪽 나라에도 부과하고 이쪽 나라에도 부과하고 양쪽에 부과하면 경제가 마비되니까, 그래서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소비되는 나라 기준에서 과세합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해외 수출하는 거는 0%를 해요. 아, 우리 세금 매기고 있다. 0%로. 눈 감고 아웅하는 거죠. 왜냐? 수출을 해야 먹고 사니까. 대신에 수입하는 건 좀 규제를 해야 되겠죠. 수입해서 유통 들어간다. 그러면 수입품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부과합니다. 왜? 판매되는 나라가 우리나라니까. 자, 그래서 소비지국 과세,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알아보기인데,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오는 불공이라는 용어를 계속 하게 될 겁니다. 불공이 뭐야? 이 앞에 매입세액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하지 않는다를 두 글자로 불공 그럽니다. 그래서 매입세액 불공제, 이건 뭔 말이냐면, 지난 시간에 왜 회사 사장님이 고급 벤츠를 몰고 다니면서 그 기름값, 뭐 몽땅 회사 비용으로 한 거, 그때 들어간 매입세액 공제 못 시켜준다, 이 말입니다. 아니, 업무용으로 쓰기에는 너무 과도한 거 쓰면서, 그리고 어느 정도 회사 비용으로도 인정을 하는데 1,000만 원, 보통 물론 예외적인 경우 있지만 1,000만 원을 상한선으로 나머지는 개인 돈으로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부터가 차를 사거나 기름을 사면 부가세를 납부하지만 그 부가세는 매입세 공제도 못 받을 뿐더러 회사 접대비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매입세액 불공제란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한 거. 그러니까 매입세 공제 못 받으니까 매출 금액이 다 세금 내야 되는 겁니다. 매출세액의 10%를 전부 다 세금 내야 되고, 대표적인 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접대비, 접대비도 매출액의 몇 %에서 한도가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뭐 면세사업 관련되고 세금계산서 미수치, 미제출, 부실기재, 뭐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이 노란색 표시된 거 2개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 2개가 매입매출 전표 입력할 때도 그 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2개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자, 그 다음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305페이지 확인학습 문제 74회에 출제됐던 건데, 다음 중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가가치세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맞죠? 전 단계 매입세액을 빼준다. 부가가치세는 0%, 아까 수출하는 거는 0세율, 눈 감고 아웅한다 그랬죠? 또는 뭐 국내에서 유통되는 건 다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 자, 매입세액 지금 도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도서출판 한솔, 자, 전산회계 교재 나가는데 인쇄사에는 부가세 줍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부가세 안 받죠. 이게 면세 쪽이에요. 면세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안 받았기 때문에 매출세액은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에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세에 해당되는 종합소득세는 납부해야 됩니다. 아주 적게 뭐 7, 8%에서부터 최고 42%까지. 자, 그래서 면세사업과 관련된 거는 부가가치세 납부한 거 그거 공제 못합니다. 그래서 출판사들은 매입세 공제 받을 수가 없어서
그거 그대로 그냥 세금만 냅니다. 자, 요거 맞는 말이고요. 요것도 맞고요. 그 다음 4번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지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접대비 같은 거 불공이라 그랬죠. 관련이 있는 지출이므로 사업과 관련이 있다. 물론 접대야 사업과 관련해서 거래처 식사 대접하고 그러죠.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하다. 불공제 불공이라 그랬죠 아까. 그래서 틀린 것 가능하다가 돼 있으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이제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지. 자,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자, 306페이지에 있는 거. 다음 중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것. 그러면 4개 중에 3개는 불공이라는 소리예요. 자, 기계부품 제조업자가 원재료를 매입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면 세금계산서 받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중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이중이 돼버려요. 2번 해버린 게 되니까 신용카드 결제를 요즘 많이 합니다. 다들. 자, 정식으로 서류 받았고 그 다음에 업무와 관련해서 뭐 불공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고급 승용차도 아니고 접대비도 아니고. 그래서 요거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나왔고요. 농산물, 배추, 도매업자가 운송용 트럭을 매입하는 경우 이거는 업무용으로 트럭을 산 거니까 이거 매입세액 공제됩니다. 자, 근데 여기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트럭, 카니발, 운송용 그 다음 1000cc 이하 당연히 되는데 이 문장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농산물 배추 하면 요 다음 뒤에 배울 겁니다. 면세사업자입니다. 농수축산물, 도서, 그 다음에 버스, 뭐 마을버스 같은 거. 자,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면세사업자에 들어가서 면세사업자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부가가치세 상 사업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트럭을 매입할 때 요 말을 빼고 도매업자, 그냥 일반적인 상품 매매 거래 업자이면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맞고 트럭이니까 매입세 공제가 되지만 근데 앞에 농산물이 들어가 버렸어요. 면세사업자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아니니까 공제 안 된다. 이런 경우 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에 접대하기 위하여 선물을 매입하는 걸 접대비 불공이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안 되고요. 비사업자로부터 원재료 매입은 같아요. 근데 비사업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 사업자 등록증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럼 뭐예요? 세금계산서를 못 받죠? 세금계산서 등을 못 받은 경우 증빙서이 없으면 공제 안 해요. 매입세 공제 못 받습니다. 이것도 불공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요 2번, 3번은 확실히 눈에 딱 띄는데 2번 같은 경우 조심해야 됩니다. 앞에 면세가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농수, 축산, 임업에 관련된 업종은 면세 사업자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아까 암기가 좀 필요하다고 설명했죠. 일반 소비세로서 모든 물건에 대해서 다 하고 간접세에 해당이 된다. 자, 지금 자 옳지 않은 거 찾으라 그랬습니다. 자, 요거는 맞죠. 소득세, 연말정산은 직접세지만 요거는 간접세. 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세금을 부담하는 소비자가 부담하죠. 다르다. 그래서 간접세 맞고요. 자, 생산지국 과세원칙. 이거 뭐가 돼야 돼요? 소비지국, 소비하는 나라에서 과세하는 게 원칙이라 그랬습니다.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전 단계가 뭐예요? 매입세 요거를 공제해 주는 방법이다 해서 3번 맞고요. 영세율과 면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자, 해외 수출하는 건 부가가치세를 합니다. 근데 영세를 적용합니다. 자, 직접 수출도 있고요. 요 영세율이라는 거는 저기 그 수출 대행해 주는 업체. 그 업체하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면세 이야기했죠. 면세 제도가 있다. 근데 부가가치세 사업자는 아니고 이렇게 구분은 하고 있다. 자, 그래서 확실하게 틀린 것, 요거는 2번이 틀린 것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자,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자, 부가가치세 부담은 전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죠? 여러분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사서 부가세 포함해서 돈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리 목적이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자, 영리 목적이든 비영리 목적이든 부가세 신고 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당 과세 기간 중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우리 이익이 없으니까 부가세 안 낼래. 자, 근데 이게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냐면요. 아주 싸게 팔았다든가, 근데 매입세 공제를 다 받고, 그 다음에 장사가 안 돼서 안 팔렸다든가, 자, 뭐 어쨌거나 이익이 없다 그래서 부가세 안 낸다? 이 적자가 나와도 부가세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당연히 신고해야 되고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안 와도 된다는 말은 틀린 말이 되고요. 얘가 정답이 됩니다. 자, 일반 과세자의 내수용 과세 거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합니다. 내수용이란 말은 국내 판매용이란 말입니다. 요거와 반대되는 개념은 해외 수출용. 그거는 0%를 하고 국내 판매는 전부 다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요게 틀린 것이 된다. 신고 납부해야 된다. 자, 그 다음 납세지입니다. 자, 부가세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 지역별로 사업장들이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죠. 자, 납세지란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하고 과세권자가 부가 징수권을 행사하고, 그래서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자, 대리점, 지점 막 있다 쳐요. 그런 경우에 각각의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하는 걸 일단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자, 사업장의 범위는 광업 같은 경우는 광업 사무소가 존재하는데, 그 광산이 있는 데가 아니고 그 사무실이 있는 데가 기준이 되고요. 여기에 사업자 등록증 신청합니다. 옛날에는 뭐 광주면 광주에 가서 신청하고, 그 다음에 청주면 청주 가서 신청하는데, 요즘은 전국 어디서나 사업자 등록 신청은 되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여기가 뭐예요? 제조업의 사업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건설업, 부동산 매매 이렇게 있는데, 법인은 법인 등기부 등본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법원에 가야 발급받습니다. 여기가 사업장 납세지가 되고요. 개인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원칙적으로 사업장 납세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아까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 그 부동산을 빌려주는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가 기본 원칙으로 하고요. 자, 무인 자동 판매기 하는 데는 막 여러 군데다가 갖다 놓죠. 그 자동 판매기 있는 자리를 할 수는 없어요. 그걸 총괄하는 장소. 그 다음 사업장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터넷상으로 통신 판매업도 하고, 그러면 사업자의 주소지, 그 집이 사업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뭐 기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핵심적인 거는 뭐 요런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 자, 중요한 거는 시험에 나오는 거는 주로 요게 나옵니다. 자, 307페이지에 있는 주사업장 총괄납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308페이지에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시험에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다른지 한번 볼게요. 주사업장 총괄납부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사업장이 2개 이상 있어요. 대리점들이 막 여러 개 있어.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서를 작성해서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서울에 주사업장이 있어. 지방에 대리점들이 있어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해당 뭐 구청에 가가지고, 구에 있는 세무서에 가서 요거를 신청하면 뭐가 좋냐. 사업 부가시세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해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도 따로따로 있어요. 각자 세무서에서 발행해. 근데 납부하는 거 또는 환급받는 거는 주사업장에서 총괄해서 납부하고 환급받고 일을 간단하게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 있을 때 세금계산서는 서울 본사에서 지방에 세금계산서 그거 발행해 주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뭐 언제 팔았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되 대신에 세금 납부하는 거는 자료 모으면 다 나오니까 그래서 뭐 본사에서 총괄해서 납부하는 이렇게 편의를 봐주는 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고 요거는 신청하면 됩니다. 자, 요거는 과세 기간 개시 20일 전 요때 납부하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7월 1일부터 간다 그러면 요거 20일 전 그러면 6월 10일 이전에 신청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효력은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 아까 설명드렸죠.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 조정에 총괄 납부하거나 환급받고 그리고 사업자별로 사업자 등록증을 해서 세금계산서는 각각 발행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만약에 포기하고 싶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20일 전은 똑같습니다.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사업장 총괄 납부 이 총괄 납부가 핵심입니다. 바로 한꺼번에 본사에서 부가세를 납부하고 환급받고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거고 자, 요거하고 조금 다른 개념은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러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다 똑같아요. 주된 사업장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나만 해서 신고 납부를 하는 제도입니다. 자, 사업장별로 아까 주사업장 총괄 납부 요 방식으로 했더니 문제가 사업자 등록번호가 또 다 틀려. 이거 서류 만들려면 귀찮아.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도 통일하자. 그거 통일하고 그 다음에 주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해버려도 되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하나만 해서 계산서는 각자 거기서 알아서 발행하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신고해버리는 겁니다. 각 지점이 사업자 번호는 요거 신청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사업자 번호 없어지고 본사 기준으로 전국에 있는 지점이 같은 사업자 번호를 쓰게 됩니다. 자, 요게 바로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 요거는 납부만 본사에서 일괄하는 거고 요거는 아예 사업자 등록 번호도 전부 다 통일. 근데 요거는 사업자 등록번호 각각 달라요. 자, 요런 차이점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자, 308페이지에 있는 이론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는 영리사업자에 한정한다. 아까 앞에서 요 나왔죠. 영리, 비영리 관계없이 몽땅 다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물론 비영리는 납부할 게 거의 없지만 자, 왜냐? 거기에 납품하는 사람들이 매입세액을 세금계산서를 발행 안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하는 게 일단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상품이 단순한 보관 관리만을 위한 장소로 설치 신고를 하는 장소나 하치장, 창고 이게 사업자 등록증이 돼서는 안 되죠. 주 관리하는 데가 사업장이 돼야 됩니다. 이건 사업장이 아니다가 이거 맞는 말이고요. 2번도 맞고. 그 다음에 아까 주사업장 총괄 납부가 핵심이죠.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 예외에 해당한다. 사업장별로 과세하는 게 이게 원칙이긴 한데 예외적으로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을 과세기간 20일 전에 하면 예외적으로 인정해서 편의를 봐준다 이 말입니다. 자, 4번도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자, 다음은 부가가치세 신고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해야 한다. 아까 나온 거죠. 이게 원칙은 맞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이 이루어지는 장소, 즉 사업장을 기준으로 납세지를 두고 있다 그랬죠. 주 사업, 사무실 그런 쪽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자,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신청 없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 신청서를 과세기간 전 20일 전에, 과세기간 20일 전에 신청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요거 했다가 안 하겠다 할 때도 또 신청해야 돼요. 포기. 그래서 신청 없이 할 수 있다 이 말이 틀린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총괄 납부하고 다른 점이 사업자 등록번호를 하나로 통일하는 거라 그랬죠. 사업자 등록도 본점 등이 등록번호로 단일화하고 세금계산서도 하나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한다. 맞는 말이죠.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뭐 아시겠죠?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자, 이번 시간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업자 등록증 신청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과세 유형, 아까 면세에 대해서 간단히 미리 좀 말씀드렸는데 요거 구체적으로 다룰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요거 공부하도록 하겠고요. 이번 시간도 수고했습니다.